수사권을 국무총리 직속위원회가 틀어지고 인사권은 대통령이 주무르고 그 위원회는 여당이 장악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도구일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법을 개정한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는 단 하나, 정권의 수사권 장악이라는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떤 구조이고 왜 위험하며 이것이 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와 닮아 있는지 그 정치적 배경과 본질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법안은 총 4가지입니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 공소청은 기소만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만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조직을 포함해 경찰, 공수처, 해경까지 전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단일 조직이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이나 정치 개입의 위험을 검찰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었지만, 자, 이제는 그 수사와 기소를 갈라놓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정치 조직을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18년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 도구로 만든 것이 바로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검찰, 공안, 행정기관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무소불위 권력기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조직으로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 해경까지 전부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사건에 개입하고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수사 기준까지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자, 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대통령 4명, 국회 4명, 위원 추천 위원회 3명. 자, 그런데 이 위원 추천인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공소청장 등 친정부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11명 중 최소 9명까지 친정부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위에 있고 여당이 장악한 위원회가 수사기관 전체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을 이렇게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는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수사를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합법적 탈을 쓰고 말이죠. 자, 지금처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면 정권 내부 비리든 여당 인사든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수청이라는 별도 수사기관을 만들고 이걸 다시 국가수사위원회가 지휘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수사권 전반을 간접 통제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 자, 이건 그냥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정권의 손아귀에 넘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 2022년에 한번 보셨지요. 자, 이른바 검수완박. 자, 그때도 민주당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수사권을 축소시켰습니다. 부패, 경제 2가지 범죄만 직접 수사하도록 바꿨고 나머지는 경찰로 넘겼죠. 그 결과 무능하고 정치화된 경찰 수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여러분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예 검찰 자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또 그 위에 정권 친위 조직 같은 국가수사위를 올려놓겠다는 것. 정리하면 검수완박 시즌2 기소와 수사 완전 분리, 검찰 폐지, 수사권 정권 직속화입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실상은 권력의 수사 장악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야당 의원이든 정권 비판 언론이든
정부 정책에 반대한 시민단체든 정권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중수청의 수사를 받고 국가수사위원회의 감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지목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을 감찰하고 차류를 들여다보고 수사 기준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수사 라인을 흔들고 검사나 수사관을 징계하거나 경질시키는 방식으로 정권 입맛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정권의 칼이자 방패로 변질된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런 구조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축약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검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다수의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관련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 배우자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여러 건이 대법원과 재판부에 계류 중입니다. 그 외에도 친명계 인사들의 각종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향후 야권 재편에 대비한 선제적 수단입니다. 보수 진영이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통해 다시 세를 확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칼끝이 여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민주당은 아예 사정 라인 자체를 정권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행정구조 조정이 아니라 권력 보존을 위한 정치적 안전장치입니다. 검찰의 독립성이나 견제 기능은 무시된 채 향후 야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수사 주도권은 여전히 여권 출신이 장악한 국가수사위원회가 틀어지는 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권이 바뀌어도 사정기관은 바뀌지 않게 만들겠다는 시도인 셈이죠. 자,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권력교체 가능성과 사법정의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도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포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2018년 출범시킨 국가감찰위원회와 구조적 유사성이 매우 큽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내부 권력 장악과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반부패를 내세워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은 기존의 검찰, 공안, 사법기관 위에 올라타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감찰과 조사, 처벌 권한을 갖는 초월적 권력기구였습니다. 특히 국가감찰위원회는 법원의 견제도 받지 않고 정당한 절차도 없이 비공산당 인사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저희는 정치적 반대파 제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이를 통해 수많은 정적들을 부패라는 명분으로 축출했으며 이 시스템은 일당 독재 유지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수사기관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수사 자료 제출 요구, 감찰, 징계, 수사기준 설정 등 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듯 보여지지만 본질적으로는 권력 집중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과 생존을 도모하는 중국식 모델을 답습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반부패를 내세운 권력 통제 기구라는 점,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수사위원회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건 절대 왕정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앉혀서 수사에 개입시키려는 명백한 수사 장악 시도라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유상범 의원의 멘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문민통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수사권과 인사권을 모두 장악한 괴물 조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이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의 장악입니다.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그 수사기관을 누가 지휘하느냐는 결국 누가 죄를 판단하고 누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느냐를 의미합니다. 그게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면
그게 여당이 지명한 인사들 중심이라면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보복 기계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사법청에는 정치적 중립성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수사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권을 통째로 정치 권력에 넘기겠다는 시도입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언제든 처벌될 수 있는 나라, 표현의 자유, 정치적 다양성, 공정한 수사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혜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